네, 시장이 좀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정 보일 때 저희가 전략적인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주말을 맞이하는 금요일이고 해서요. 금요일마다 센터장 한 분씩 모시고 있죠, 저희가. 오늘은 교보증권 리서치 김영렬 센터장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이제 그 작년에 보고서를 만들었던 거하고 1분기가 지난 시점에 약간의 변화를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 당시 얘기하실 때 이제 1분기에 나오는 기업 실적들을 좀 잘 봐야 된다. 실적이 좀 떨어지는 모양이 보면 또 우리가 전략을 좀 수정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실적들이 지금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상황을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매크로 지표부터 먼저 한번 점검을 해야 될 네네. 것 같아요. 1, 2, 3월 달에 해당되는 우리나라 수출 추이 등을 살펴보게 되면 별로 후퇴하는 모습 등은 없었습니다. 사실 우크라이나 전등과 같은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등장했고 또 경제 심리나 통화 정책 변화에서 상당한 불편함을 많이 느껴왔었는데 네. 실질적인 글로벌 경제 활동에는 변화가 있지는 않았었다는 점을 들 수가 있고요. 특히 3월 수출 같은 경우 역대 최대 규모의 실적 등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러한 거시적인 변화가 결국 1분기 우리 상장 기업들의 실적에도 그대로 투영되는 모습 등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예상됐었던 잠정 실적이 예상됐었던 13조 1천억 원보다는 조금 더 높은 14조 원대의 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네. 이런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양호하다라는 점 등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1분기 실적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연간 추정치에 대해서 조정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보통 고민들을 하게 되거든요. 네네네. 아주 단순하게 봤을 때 1분기 실적에다가 그냥 곱하기 4 정도 하게 그렇죠. 되면은 네. 대략적인 1분기 실적일 수 있어라는 것들을 이제 기본적인 가정에 세우게 되는데 문제는 1분기 실적과 더불어서 이제 결산 보고서까지도 본 상태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입장을 이제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과연 기업들의 스탠스가 연간 가이던스를 조금 낙관적으로 제시해 줄 것이냐 아니면 요즘 글로벌 매크로 상황 자체가 그렇게 여의치가 않으니 조금 눈높이를 낮추는 쪽으로 톤을 다운시킬 것이냐 네. 이런 영향에 따라서 시장 반응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1분기 실적은 나쁘지는 않다. 하지만 5월 중순까지 이어지던 이 그 실적 발표 시즌 기간 동안 네네. 기업들의 스탠스에 따라서 조금은 톤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계속적으로 추적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1분기는 나쁘지 않은데 그게 아까 말씀하신 단순하게 4를 곱해서 연간 실적을 내기에는 상황이 만만치가 않다라는 얘기로 들리네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어제 이제 당장 국내 금리 인상이 나왔고요. 미국은 다음 달에 뭐 빅스텝 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죠. 금리를 올리게 되면 기업들의 이익폭은 준다라고 보지 않습니까? 네, 일반적으로. 그렇다라고 하면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금리 인상 속도에 맞춰서 이것도 우리가 수정해야 된다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속도가 더 그렇습니다.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선 채권 시장에서의 시장 금리는 오버슈팅 상황까지라고까지 봐야 될 것 네네. 같고요. 뭐 시간이 지나면은 조금은 진정은 되겠지만 절대적인 이 채권 금리, 채권 수익률에 대한 레벨이 업됐다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금융 비용 상승이 우리 기업들의 영업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주느냐 이 측면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밸류에이션 측면에 있어서는 기업 가치를 할인해서 봐야만 할 이유가 생겼다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기업 가치라는 것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뭐 현금 흐름을 통해서도 측정을 하게 되고 배당 할인 모형으로도 측정하는 여러 가지 요소 등이 있는데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주식시장의 기대 수익률과 무위험 이자 수익률을 비교하는 일드갭을 가정해서도 주식에 대한 적정 가치를 우리가 산출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에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이 금리가 오른다라는 것은 무위험 이자 수익률이 상승한다라는 뜻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채권의 저평가 매력은 개선되는 반면 주식은 반대로 고평가에 대한 부담이 가중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결국 5월 미국의 이 빅스텝에 대한 가능성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주식시장 전반에 이런 현상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시사하는 부분인 거고 이 문제를 상쇄하려면 주식시장에 대한 기대 수익률을 높여야 되는데 주식시장의 기대 수익률을 높여야 되는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는 이익 전망치가 상향되거나 그렇죠. 아니면 주가가 내려서 기대 수익률이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현재 벌어지는 일들은 이익 전망치가 상향되는 것보다는 주가를 후퇴시켜서 기대 수익률을 유지하려는 그런 성향 등이 짙어지고 있다. 이 얘기는 주식시장이 금리 상승에 따라 밸류에 대한 저항을 당분간 상당 기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시사하는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앞서 얘기한 기업의 이익 전망치가 올라가는 게 나은데 가장 이상적인 네, 거죠. 도리어 주식시장의 레벨을 다운시켜가지고 이 전망을 유지한다라는 얘기시니까 시장에 조정이 좀 올 수 있다는 얘기로 들리네요. 근데 미국에서 일단 다음에 빅스텝 한다 그러고 0.75%포인트까지도 올릴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는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이달 뉴질랜드와 캐나다 중앙은행이 50bp 금리 인상을 했고 네. 이는 결국 미국 역시 물가 통제 등을 위한 상당히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제기할 수 있다는 쪽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올해 남은 FOMC가 6번입니다. 그러면 이 6번의 기간 동안 2번 정도 빅스텝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되더라도 연말 미국의 정책 금리는 2% 초반 정도밖에 되지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물가가 아무리 빨리 안정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속도대로라면은 연말쯤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4% 이상일 거라는 거죠. 이 얘기는 연말까지 그렇게 공격적으로 올린다 하더라도 여전히 추가 인상에 대한 여지를 남겨둘 수밖에는 없다. 결국 이 빅스텝에 대한 개연성은 여전히 잠재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이미 시장에서는 지금 반영시켜 가고 있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주식시장이 이런 매파적인 통화 정책에 대한 적응기 어떤 내성을 드러날 수 있는 시점은 언제쯤일 것이냐. 결국은 한 3번 정도 금리 인상이 진행되고 나면은 네. 그에서에 대한 부담은 조금씩은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6월 정도 FOMC가 진행되고 나고 난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당시에 올리게 된다 하더라도 주식시장에서 받는 부담들은 그때부터는 조금은 진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박스권을 예상을 하셨고 지난번에 나오셔서 박스권을 조금 레벨 낮춘 박스권이 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시장에서는 주도주가 거의 없습니다. 맞습니다. 테마주들만 막 돌거든요. 네네. 그럼 앞으로 주도주가 좀 나올 가능성은 극히 적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지 업종별로 저희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을 좀 짚어주십시오. 네, 우선 주도주라고 하면은 경기 확장 그리고 그 경기 확장이 확대된다라고 했을 때 주도 산업과 주도주라는 것이 등장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현재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시장의 위치는 경기 확장 국면의 가장 후반부에 위치해 있다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무리한 주도주라는 어떤 용어에 우리가 몰입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쉽지 않은 투자 환경에 있어서 시간을 벌 수 있는 아니면 위험을 상쇄할 수 있는 그런 우량 주식에 대한 선택 과정 등이 오히려 좀 더 필요한 때인 것 같고 네. 그 과정이 결국 이번에 1분기 실적 시즌에서 조금씩은 드러나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시장에서 최근에는 탑다운보다는 바텀 논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과거 그 탑다운 논리가 강할 때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테슬라가 실적이 좋으면 테슬라 실적 좋은 거에 따른 연쇄작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모습들이 잘 나타나지 않죠. 이것은 인플레나 금리 상승 등에 대한 불편함이 주식시장에 계속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선택 범위들을 최대한 줄이는 방식이 필요한 때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투자자들이 가져야 될 전략을 조언하신다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우선은 지금은 투자 우선순위에 대한 고민 등을 해야 될 네네. 때인 것 같아요. 지금은 주식도 많이 내려 있지만 또 하나 지금 가격 조정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채권입니다. 네. 문제는 이렇게 두 가지 우량 투자 자산 등이 똑같이 가격 조정을 보이다 보니까 돈이 분산된다라는 거죠. 꼭 주식만 사야 될 것이 아니라 적정한 때에는 이제는 우량 채권을 사야 될 시점이 있고 그리고 이 우선순위에 있어서 주식보다는 지금은 채권에 대한 관심을 더욱더 키워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지금 상황은 이런 우선순위에 대한 조정 작업 등을 고민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네. 우리 국내 주식 쪽은 순위적인 측면에서 놓고 본다라면 채권 금리가 조금 진정되는 신호를 보이고 난 이후부터 기회를 노리게 될 수 있는 여지 등이 있다. 그러면 그때 가용 투자 금액을 최대치로 끌리기 위한 그 효용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선택 등이 현재로서는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영렬 센터장 교보증권의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 금요일 날 다음 주 전략 그리고 좀 장기적인 전략까지 저희가 살폈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